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시대를 초월한 투자자 피터 린치의 투자 바이블.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고영태 옮김, 이상건 감수, 흐름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투자의 거장 피터 린치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들려주는 투자 이야기. 우리 삶의 많은 풍경이 바뀌면서 투자를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하는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고,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 투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만의 감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월가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피터 린치가 투자 습관을 제대로 들이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 저술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의 최신 개정판이다. 린치는 세계 최고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약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을 13년 만에 140억 달러로 수익을 낸 전설적인 투자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노하우를 갖추기까지 기초 지식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피터 린치는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지만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투자의 기초 상식과 지식을 이 책에서 모두 다뤘다.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원리, 투자와 우리 삶의 관계, 종목 선택, 펀드 투자 요령 등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출판사 리뷰. 출간 이래로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평을 받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책은 구판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읽기 쉽도록 편집 형식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체적 입문서인 이 책은 투자에 관심 있는 이라면 피터 린치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주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해 왔는지, 투자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투자하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기존의 책들이 투자 지침이나 투자법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혼란스러워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전 세계 투자자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피터 린치를 향한 전문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찬사는 그가 아직도 전설로 추앙받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피터 린치의 격언이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피터 린치의 지혜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증거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미국 자본주의 탄생과 역사, 그리고 주식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투자의 시작인 저축부터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거래소와 중개인의 역할, 기본적인 5가지 투자 방법의 장단점까지 총체적으로 투자의 기초를 살펴본다. 아울러 3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을 예시로 들어 기업의 출발부터 쇠퇴기까지 기업의 일생을, 4장에서는 코카콜라, 리바이스 등 유명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루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짚어주는 것보다 더 큰 안목과 해안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종목 추천이나
매매 시점 등을 짚어내는 것도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는 책에서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투자에 대해 배우라고 말한다. 또한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투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피터 린치가 권하는 현명한 투자. 시간이 돈을 벌게 하라.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2700%의 수익률을 기록한 월스트리트의 영웅이다. 그런 린치가 투자자들을 위해 제시하는 현명한 투자는 간단하다.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 뒤 장기 보유하라는 것이다. 무려 8년 연속 S&P 지수를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자신도 주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단지 주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을 골라 주식을 산 뒤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설파한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워렌 버핏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한다. 그는 코카콜라와 질레트 같은 독점력이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해 수십 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물론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는 탁월한 해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지만 다른 성공 요인은 바로 시간과 처음부터 현명한 투자 선택이었다. 이를 위해 피터 린치는 조언한다. 투자는 남들보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하고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으면 한 발 뒤로 물러나 시간과 돈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의문을 가진 이들을 위한 책이다. 그만큼 그의 글은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차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번역자 역시 투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고전이라고 추천한다. 많고 많은 투자서 중 두고두고 읽을 단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바로 이 책이 될 것이다. 추천평.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설명서인 이 책이 더욱 소중하다. 코로나 투자 전쟁 공저자 정채진. 첫 출간 이후 시간이 흘러 주 독자층의 한 세대가 바뀌었지만 피터 린치의 조언은 놀랄 만큼 지금 시대에도 통용된다.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란 증거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VIP 자산운용 공동대표 최준철. 2장. 투자의 기초. 돈 되는 주식 종목 직접 고르기.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흥미진진한 평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직접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만의 주식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실적이 대부분의 펀드보다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어느 펀드 매니저도 100% 성공률을 보인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워렌 버핏도 실수를 했고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록하면 노트 몇 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10년 동안 두세 개의 대박 종목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일 10개의 종목을 선택해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3개 정도는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투자에 실패한 한두 개의 종목의 손실을 만회하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6, 7개 종목은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만 잡을 수 있으면 종목 선택에 실패한 경우가 많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기업의 발전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성공적인 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해 3배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내는 종목을 2~3개 정도 보유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 1만 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3배의 수익을 내는 경우를 5번 정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처음 1만 달러는 240만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또다시 10번에 걸쳐 3배의 수익을 내면 투자 금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늘게 된다. 그리고 3배 수익이 13번에 이르면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된다.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하고 동시에 직접 종목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앞서 뮤추얼 펀드를 고르는 방법에서 설명한 여러 조언 중 많은 부분, 가능한 일찍 투자 시작하기, 투자 계획 세우기, 주식시장의 하락과 조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원래의 계획에 충실하기 등이 자신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분은 이제 2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주식을 선택할까? 그리고 주식을 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사전에 준비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기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평생 투자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탄 후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하기 전에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모르거나 주차 연습을 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를 고속도로에 내보내지 않는 것과 같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다양한 전략을 종이에 기록해보고 주식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혼자서 연습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젊은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머릿속으로 투자 연습을 할 시간이 더 많다. 투자할 돈이 모아질 때쯤이면 실제로 투자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혹시 가상야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 타율과 홈런 등 선수의 기록을 보고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골라 다른 가상 야구팀이나 실제 팀과 경기를 벌이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야구 게임처럼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훈련을 할 수 있다.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정도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예를 들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벤앤제리, 펩시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10만 달러를 5등분하여 각 회사에 2만 달러씩 투자하는 것이다. 일단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가격을 기록했으면 실제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과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다. 가상 투자의 수익률을 실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모님의 수익률과 비교해 보거나 다른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고 친구의 가상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다. 경제교육증권산업재단이 후원하는 주식시장 게임이라는 가상주식 투자 게임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가상 주식 투자 게임에 참여했다. 우선 학생들을 여러 팀으로 나눈다. 각 팀은 가상 계좌를 통해 매입할 종목을 결정한다. 가상 주식 투자 게임은 10주 동안 진행된다. 10주 동안 결과를 집계해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각 학교의 우승팀은 다른 학교의 우승팀이나 지역의 우승팀, 그리고 각 주의 우승팀과 또다시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투자의 기본 지식과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게임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다. 이런 종류의 투자 훈련은 13주, 26주 또는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주가 변동이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상 투자 연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결과를 보여줄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13주 동안 어떤 한 종목이 하락할 수 있지만 3년이나 5년 뒤에는 상승할 수도 있다. 또 13주 동안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다.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성공적인 회사를 찾는 것이다. 가상투자 게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의 변화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방법부터 가장 발전된 방법의 순서로 설명하겠다. 1. 다트 게임으로 결정하는 임의 선택. 가장 낮은 수준의 주식 종목 선택 방법이다. 주식 종목을 그려놓은 판에 다트를 던져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아니면 눈을 감은 채로 다트 대신 손가락을 사용해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오를 종목을 고를 것이다. 다트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임의로 주식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면 기업을 선택하지 말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불확실한 정보와 조언.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가 확실히 오를 것이라고 조언해주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정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영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자동차 정비공이나 정원사일 수도 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정보에 더 관심이 가기도 한다. 삼촌이 어떤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어 정보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상당히 유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근거가 없는 위험한 정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홈쇼핑 네트워크를 사라. 기관 자금이 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라. 곧 오를 것 같다. 와 같은 정보이다. $50짜리 토스터를 사려고 최저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홈쇼핑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에 귀가 솔깃해 수천 달러를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홈쇼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무시했다가 그 주식이 4배로 오르면 그만큼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무턱대고 투자한다. 홈쇼핑 네트워크를 사지 않았는데 그 주식이 4배로 올랐다면 배가 아플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실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홈쇼핑 네트워크를 샀는데 가격이 하락해 매입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3. 전문가의 정보와 분석. 전문가의 분석은 신문이나 잡지의 인터뷰 기사나 방송에 출연하는 분석가에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문 회사, 월가의 많은 전문가로부터 잘 정리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와 분석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접한다. 수백만 명의 독자나 시청자가 여러분이 보고 듣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정보와 분석을 활용하고 싶다면 삼촌의 정보는 무시하고 전문가의 정보를 믿는 것이 더 좋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촌은 그냥 그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이지 정확한 판단의 근거나 전문 지식은 없다. 전문가의 분석이나 조언에 따라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분석이나 생각이 변할 경우 이를 즉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가 TV에 출연해 바뀐 점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문가가 더 이상 그 주식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데도 투자자는 예전에 추천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끝까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증권사의 추천 종목.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이 사야 하는 종목을 추천해준다. 추천 종목은 증권사 직원의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고객을 위한 추천 종목 리스트는 증권사 연구소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것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예상 실적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매수와 매도 의견을 낸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을 취합해 이를 매수 추천 종목 리스트에 올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수 추천 종목 리스트를 각 지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낸다. 일반적으로 매수 종목 리스트는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종목,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종목, 배당금 지급 종목 등 다양하게 분류돼 있다. 투자자는 추천 종목 리스트를 근거로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목을 선택하면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증권사의 막강한 연구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리스트에 나열된 추천 종목 가운데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일은 여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정보와 조언을 이용하는 것보다 큰 이점이 있다. 증권사가 추천 종목을 매수 종목에서 매도 종목으로 변경하면 증권사 직원이 이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만일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변동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방법은 투자자 스스로 기업에 대해 샅샅이 연구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디즈니, 나이키, 펩시, 마이크로소프트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 투자 연습을 통해 이미 경험해본 방법일 수도 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도 줄어든다. 또 다른 사람들의 분석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나는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얻는 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숫자를 연구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첫 번째 정보는 맥도날드나 선글라스 헛 인터내셔널 같은 상장된 기업의 점포에서 쇼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업의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대충 운영하는지, 직원들이 과도하게 많은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중구난방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다. 경영진이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직접 고객과 접촉하고 있다면 고객의 수를 짐작할 수 있다.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장이 텅 비어 있는가? 고객들이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매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세세한 사항은 본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여러분은 너저분한 갭 매장과 텅 빈 맥도날드를 본 적이 있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갭 아울렛과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은 여유 자금을 투자했을 수도 있다. 점포가 망해야만 고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가격이나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파는 경쟁 업체가 들어서면 고객을 잃게 된다.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앗길 때 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매장 직원들이다. 고객들이 경쟁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상장 기업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 쇼핑을 하거나 햄버거를 사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지 매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것이 팔리지 않은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들이 어떤 회사의 컴퓨터를 사고 어떤 음료수를 마시며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주식 종목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이런 단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아마도 놀랄 것이다. 의사들은 어떤 제약회사가 가장 좋은 약품을 만드는지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는 않는다. 은행가들도 어떤 은행이 가장 건실하며 비용을 적게 사용하고 대출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언제나 그 은행 주식에 투자하진 않는다. 상점 매니저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달 매출액을 집계해 보면 어떤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부자가 된 매니저가 몇 명이나 될까? 일단 모든 것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당신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수술용 가운, 엑스레이 장비, 침대 등을 만드는 회사와 접촉할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이나 보험회사도 만나게 될 것이다. 대형 슈퍼마켓은 기업의 전시장이다. 상품 진열대에서 수십 개의 기업을 만날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관점을 유지하면 여러분의 회사보다 경쟁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때 크라이슬러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크라이슬러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텅 빈 뷰익 매장을 지키고 앉아있는 영업사원도 수많은 고객이 뷰익 대신 크라이슬러를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대목에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어떤 기업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의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 그 회사가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낭비하는지도 조사해 봐야 한다. 은행의 진빚, 즉 부채의 규모도 살펴봐야 한다.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해당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그 기업의 주식이 낮은 가격에 팔리는지 아니면 높은 가격에 팔리는지 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지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그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얼마이고 얼마나 자주 배당금을 인상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수익, 매출, 부채, 배당금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숫자이다.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면 기업 회계와 관련된 숫자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할 것이다.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인 이 책에서 이런 숫자에 대해 깊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책에서는 기업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미국 주요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1만 3천 개 기업을 모두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나 모두 자신의 전문 투자 분야를 한두 가지로 좁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배당금 지급을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반면 다른 투자자는 1년에 20% 이상 수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가전제품이나 외식산업 또는 은행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를 정해 투자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신생기업이나 오래된 기업을 전문 투자 분야로 정할 수도 있다. 한때 주식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을 되찾은 기업 등 전문 분야를 정하는 방법도 수백 가지에 달한다. 투자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기업의 회계를 열심히 분석해도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해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언제나 예측일 뿐이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예측이 아닌
분석과 정보의 근거에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그 기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개정된 이 책이 총 34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주요 발췌문만 추려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 월가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은 무엇이든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미국의 초기 투자자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한 은행 주식은 1792년에 대폭락을 겪었다. 이것이 월가 역사상 최초의 대폭락이었다. 1792년의 대폭락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와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 주주는 투자한 회사가 성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제대로 선택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페이지 119. 공황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여전히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겼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지만 1950년대 엄청난 상승장을 놓치고 나서 후회했다. 1952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2%, 약 650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주식의 80%는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었다. 투자의 이익은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페이지 125.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에 쓰지 않는다.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거나 비싼 차를 사고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빈손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된다. 인생을 편안히 즐길 나이에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공공하게 사는 것은 젊어서 절약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하다. 더 젊은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시점이 된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그동안 꾸준히 늘었을 것이다. 페이지 178. 모든 것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당신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수술용 가운, 엑스레이 장비, 침대 등을 만드는 회사와 접촉할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보험회사도 만나게 될 것이다. 대형 슈퍼마켓은 기업들의 전시장이다. 상품 진열대에서 수십 개의 기업을 만날 수 있다. 페이지 208.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바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이다.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유일한 지표가 주가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주식을 사고 주가의 변동을 따라간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이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주식을 팔아버린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